자, 인트로죠. 하락장이 두려운가요? 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이 있죠. 부동산도 주식처럼 상승장이 있다면 하락장이 반드시 존재하죠. 끝도 없이 오르지는 않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당을 초월해서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네, 지금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지만 그분의 이제 원래 목표대로 부동산을 규제를 풀어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지만 네,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번에 내가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층의 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젊은 층의 표를 많이 받았죠. 근데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그 이제 유세를 할 때 젊은 층을 많이 만났는데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켜 달라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도 생각이 좀 수정이 될 거예요.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20대, 30대 청년층들을 위한 정책도 펼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다면 섣불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걸 이제 섣불리 이제 행동을 못 할 겁니다. 네, 정책을 할 때 뭔가 수정을 가해서 정책을 이제 짤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어쨌든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지금 초반에 계속 오르고 있지만 네, 끝도 없이 오르게 냅두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쵸. 더불어서 네, 지난 1년간 장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어, 고수가 아니더라도 침팬지가 투자해서도 돈을 버는 그런 장이었는데 이제 작년 2020년 12월부터 뭔가 주춤하죠. 예, 네, 오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시세가 주춤하고 혹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여파도 있습니다. 예,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겹치면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이고, 지금 그나마 시세가 잘 버텨주고 있는 곳들은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어요, 사실. 예. 네, 그렇다면 위기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매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가 진짜 실력이 되겠죠. 예.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물론 이제 요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강동구 암사동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30평형을 가져왔어요. 누구는 2008년부터 리먼 브라더스 대공황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약 10년간 부동산이 곤두박질 쳤는데 마이너스 19.38%, 마이너스 19.31%. 이게 좀 지금 현재 장이 좋은 상황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랬다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근데 네, 이게 이때 당시 정상이었어요. 요 정도 떨어지는 게. 예, 네, 그래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고, 근데 반면에 누구는 6.59%가 오르고, 누구는 15.65%가 오른 거죠.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땐 거의 30%의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누구는 이렇게 버는데, 대공황이 왔어도 누구는 벌고, 누구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때 강남권 분당 뭐 할 것 없이 다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왜 올랐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때 주구장창 입지만 보고 들어간 사람들, 이런 거 샀던 사람들은 다 물렸겠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청량리 588이 살아있는 곳, 영등포 집창촌이 살아있는 곳, 조선족들이 드글드글했던 신길 뉴타운과 청량리 588과 경동시장, 난잡한 경동시장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전동 신성 미소지음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은 올랐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이 아파트들을 매수했을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칼럼에서나 강의에서나 부동산은 정치적이다. 네, 권력자가 아무리 대공황이 와도 권력자가 쳐다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곳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호재가 발현되는 곳, 아무리 IMF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한 지역에 호재가 발현되는 곳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뉴타운 지역이죠. 이명박과 오세훈의 사업지입니다. 이때 당시 어, 그 경기 부양책을 쓰느냐고 뉴타운 사업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뉴타운 사업이 그 거의 이제 초반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는 뉴타운 사업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뉴타운 사업을 하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두려우니까 투자 못 하신 분들은 이제 돈을 못 버시는 거고 용기 있게 권력자가
예산을 쏟아부으니 같이 편승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신 거죠. 특히 이 신길 뉴타운과 전담 뉴타운은 지금도 개발이 왕성하게 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 시세가 잘 올라주고 있죠. 예, 네. 지금도.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하락기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떠한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 명확합니다. 지금 규제 때문에 서울에서는 입주권, 분양권, 청약 투자가 막혀 있어요. 청약 가점,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 3, 40대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청약 가점이 모자라서 서울에 청약을 넣기가 힘들고,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투자도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새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되면은 주인이 직접 살아야 돼요. 최대 5년 동안.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 전매 제한도 세게 걸려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 새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근데 서울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난 4년간 새 아파트 허가를 단 한 건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입주하고 분양하는 것들은 다 이명박, 박근혜 사업 당시에 지금 입주 분양하는 매물이다. 그럼 앞으로 새 아파트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면 뭐죠? 재개발, 재건축에 몰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렇게 재개발은 되겠죠. 어렵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그렇다면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네. 다행스럽게 오세훈 씨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니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막 몰리겠죠. 아파트는 네. 이젠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재건축도 재건축 나름인 게 수익성이 다르죠, 아파트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월 4일 대책이 진짜 발현이 되면 수익성이 안 좋은 아파트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심하면 현금 청산도 될 수도 오늘 있어요. 매수하신 네. 분들은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우리가 그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현금 청산의 리스크까지 부담해가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 제 네. 생각엔 그래서 어쨌든 하락장이 와서 모든 아파트가 하락을 한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원인은 이명박 정권 때 오세훈 서울시장 그 당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던 곳들은 결국 살아남았다. 네. 자, 그게 핵심입니다. 예. 네, 가격도 이것도 보시면 여담으로 신길 뉴타운 처음에 입주됐을 때 5억이었고 암사동 프리미어 팰리스도 처음 이렇게 입주했을 때가 5억이었어요. 그래서 암사동 잠깐 이렇게 올랐다가 결국엔 추풍낙엽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거는 싸고 이거는 비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암사동 프리미어 팰리스랑 신길 하나 꿈의 그린 이거를 데이터로 저희가 근거로 해가지고 찾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격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냐는 거짓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매물을 잘 선택해서 매수를 해야 하락장에도 방어가 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